다음은 우리 큰 스님의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불교 신문의 이성수 기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수 기자님은요, 기자일 뿐만 아니라 학자이자 강단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신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20세기 전반 유학생의 해외 체험과 시대인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동국대 국문학과와 동명대 불교문화 콘텐츠학과에 겸임 교수를 역임하시고 불교 언론 문화상, 한국 불교 기자 대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월주 큰 스님과는 생시에 깊은 인연을 맺으신 바 있으며, 큰 스님의 회고록인 토끼뿔 거북털에 자료를 수집하시고 모두 정리를 해주셨던 인연이 있습니다. 내년에 간행될 월주대종사 전집의 그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태공당 월주대종사와 함께 일하는 재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고사를 처음 왔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요. 또 여기 도영 큰 스님, 또 우리 도법 큰 스님, 또 금산사 교구장 스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공간이 이 월주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들리셨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또 좀 뭉클해지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큰 스님께서 물론 우리 불교 내부의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대사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서로 돕기라든지, 또 앞서 발표했던 지구촌 공생회라든지,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셨던 사바세계는 이렇게 좁게 불교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인류 전체 이렇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께 일하는 재단에 한 16년, 그리고 IMF까지 치면 그 더 길게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집에 제가 좀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제가 좀 화면을 좀 그 사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하겠고, 제가 혹시 미진한 부분들은 이 자료집에 좀 보완이 돼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표지로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바로 큰 스님께서 함께 일하는 재단 그 이사장으로 계실 때, 16년간 계실 때,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그 국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 이렇게 한 결론까지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스님 제가 한 3시 10분 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큰 스님의 사상은 귀일심은 요익중생하고 천지여하동근 만물여하일체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현행화이라든지 보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큰 스님의 사상을 함축시킬 수 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큰 스님께서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첫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셨을 때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그 집무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큰 스님께서 종단 개혁 이전에도 물론 대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1994년 11월 총무원장에 취임하시고 1995년 1월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주창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총무원장 재임 시절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그런 사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1994년도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이렇게 집무를 하시는 모습을 좀 골라봤습니다. 상당히 젊으시죠. 이때 스님 세수가 아마 60대 초반
이쯤이셨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는 이제 이 함께 일하는 재단에 대한 뒤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큰 스님의 그 어떤 활동의 영역 속에서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념과 사상, 종교의 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강원영 목사처럼 이런 이웃 종교인들의 어떤 지도자들하고도 그 격의 없이 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실천을 하셨는데, 특히 이 함께 일하는 재단을 통해서 이 세 분이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는 1998년도에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그 연역을 설명할 때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스님께서는 1995년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주창을 하셨고요. 이것은 당시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대부분 다 하실 텐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 그 근현대사에서 아주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역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정말 합심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서 지금 세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저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좀 가까이 흘렀고요. 그 당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MF에 200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나라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550억 달러를 우리가 그 IMF에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 나왔던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사라진 기업들도 여기 대부분인데, 한신공영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쌍용자동차라든지 거평, 이런 매일 뉴스에 97년도 초기부터 IMF 사태 직후까지 이런 뉴스들이 우리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97년부터 IMF 직후까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IMF 사태가 터졌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임창열 부총리가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가 3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지가 된 거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합니다. 그럼 국가 경제나 기업만 어려워졌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 국가 신용도가 12단계가 떨어졌던 그래프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업자들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고조가 됐을 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노숙자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것도 97년 IMF 사태 이후고, 또 실업자들이 대거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여성들도 경제 생활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성들 위주로 경제 생활을 할 때 직장을 잃은 아빠들이 속출을 하고, 그 아버지들이 집에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출근하고서 양복을 입고 등산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서울역 새벽 4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노숙자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저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했고,
또 IMF나 또 미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월주 큰 스님과 김수환 주기경, 강원영 목사 이분들이 발을 벗고 나서게 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 대국민 담화를 월주 큰 스님을 비롯해서 종교계 인사들이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민간단체 또 사회단체 심지어 그 당시 한국노총까지 함께하면서 실업 극복 국민운동본부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월주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불교계 자체적으로 그런 이웃돕기 행사에 나섰던 겁니다. 조계사를 출발을 해서 큰 스님께서 인사동을 종로를 한 바퀴 돌면서 탁발을 했던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IMF를 우리가 극복했는데 결국에는 외국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도분들은 대부분 참여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진짜 아이 돌반지까지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이것을 사회단체와 민간단체가 대대적으로 나설 때 바로 우리 월주 스님께서 종교계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까지 함께 나와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큰 스님의 모습이고요.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스님께서도 직접 김수환 주경과 가서 이렇게 금모으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범한 것이 1998년 6월에 실업 국복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입니다. 범국민운동 조직인데 이것이 후에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로 삼고 있는 함께 일하는 재단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출범식 이후에 그 테이프 커팅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실업 국복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실업 국복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노숙자들을 돌보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극복을 해 나가는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이제 이분들을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수환 주기경, 강원영 목사, 송월주 스님 세 분이 중심이 돼서 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정부가 하는 일에 빈자리가 생기는 분쇄를 민간에서 해주셨다. 바로 이 역할을 월주 큰 스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오찬을 하면서 차담을 나누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1주년 행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을 한 것이 2001년 8월 23일입니다. 우리 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일치 단결이 돼서 이걸 극복을 했는데 바로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월주 스님이셨고 월주 스님이 사회단체나 종교계하고 같이 하면서 구성했던 것이 바로 실업극복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졸업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료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시고요. 이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바뀐 이후에 일대 이사장은 강원영 목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람을 보내서 월주 큰 스님께 스님이 내 후임을 맡아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처음에는 사양을 하셨고 몇 차례 요구가 오고 해서 스님이 이제 수락을 하셔서 2006년부터 2021년 열반하실 때까지 이사장직을 15년간 수행을 하셨고요. 현재는 이세중 변호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스님께서 함께 일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수행하시는
수행하신 그 사상적 배경에는 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또 그러한 인식이 가장 컸다라고 좀 봅니다. 이것은 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선포를 할 때 조계사 대웅전에서 모금하는 그 사진이고요. 스님께서 이제 보현의 집이라고 영등포에 있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그 노숙자 쉼터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님이 2011년도에 그 민세상을 수상하셨는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봉사 구제 활동이 즐거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불교에는 자비, 유교에는 측은지심이 있지요. 누구나 남의 불행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면 베푸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함께 일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스님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올해가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이름이 바뀐 지 2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주년 백서를 그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냅니다. 근데 언제 내냐면 이번 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받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연락을 해서 이거 그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께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1997년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큰 스님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내용들을 백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자료집에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2006년도에 이사장이 되셨으니까 이 지금 보고 계신 2008년 또 2011년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하는 재단이 우리가 IMF는 극복을 했지만 더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심에 그 큰 스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일하는 재단에 이사장 계셨을 때 사진만 쭉 연속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WT 그러니까 약자로 해서 함께 일하는 재단 이제 그 사무실 이전했을 때 현반식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거 이제 교육부하고 MOU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이카에 가서 큰 스님께서 이제 특강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축하 행사 때 그 축하 떡을 절단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원대학교하고 산학협력 그 조인식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정말 큰 스님이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큰 스님 회고록 정리를 하면서 사진까지도 저희가 이제 같이 수집을 해서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 것과 함께 그 수행의 결과를 당신에게만 당신 혼자 갖고 계시지 않고 그걸 대중에게 저는 돌렸다는 데서 회양했다는 데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귀일심원 요익중생 바로 이것이 큰 스님의 어떤 삶의 철학이고 사회활동의 어떤 핵심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은 큰 스님께서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40대 초반의 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분들보다 훨씬은 죄송합니다. 젊으셨을 때 그때부터 저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것이 꽃을 피웠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천지여화동근 만물여화일체 이것도 스님이 정말 그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영화사에 계신 큰 스님의 처소에서 쓰신 스님의 글씨인데요. 매년 연초마다 큰 스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에 어떤 지침으로 삼을 내용들을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그 수건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방에서 정말 많은 그 큰 스님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그때 늘 강조하셨던 것이 귀일심원 요익중생과 바로 이 천지여하동군 만물 여하일체입니다. 스님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성공,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스님은 저는 불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거를 넘어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른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서 정말 국가의 원로로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선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러한 그 대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많은 평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훈장도 많이 받으시고 또 캄보디아 국왕의 훈장도 받고 뭐 민세상이라든가 다양한 수상을 하셨고요. 이것은 그때 국민훈장, 무공화장을 받았을 때 서울 영화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IMF라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큰 스님이 다른 지도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이끌고 정말 이걸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던 어른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스님께서 정말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늘 청년 같은 마음, 늘 청년 같은 결정을 하셨던 그런 모습이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큰 스님께서 하셨과 경험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고 좀 이야기를 좀 맺고자 합니다. 큰 스님께서 2016년에 토끼뿔 거북털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하시고 금산사에서 일간지하고 교계신문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당신은 내가 한 80살까지만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88까지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실 일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 우리 나이로 88에 가셨거든요. 참 그 생각을 하면 큰 스님은 정말 열반하실 때까지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미얀마에 나르기스 태풍이 와서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큰 스님 모시고 그때 화평 스님도 같이 가셨는데 미얀마 양곤에서 큰 배와 작은 배를 계속 갈아타면서 2박 3일을 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틀을 자야 되는데 거기엔 호텔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여관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이장집입니다. 이장집을 섭외를 해서 갔는데 지금부터 13년 전인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잖아요. 저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 그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진짜 제가 잘 먹게 생기긴 했죠. 근데 저도 잘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못해도 가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화평 스님하고 저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됐다. 내가 이런 집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이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제대로 알게 됐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월주 큰 스님의 어떤 수행, 불교계 활동, 대사회 활동 이런 부분들이 내서 보여주신 그런 교훈들이나 그런 생생한 일화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배워서 앞으로 또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와 함께 일하는 재단에 대해서 좋은 자료로 발표를 해주신 이승수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승수 기자님은 큰 스님 제세 시에 모든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스님의 사상을 잘 이해하고 큰 스님의 많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도 그동안 기자님이 모으신 좋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헌으로 된 내용들은 논문은 우리 발표집에 보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